안녕하십니까, 수학신 전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항식의 계산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기억해야 될 거 요거 세 가지를 쌤이 좀 잠깐은 써놨는데, 첫 번째 2차식이 뭐냐, 두 번째 동류항이 뭔지, 그리고 여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만 좀 알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식이라는 게 뭐냐? 식이긴 식인데 2차식 이런 거예요. 야, 이 반의 대표가 누구야? 대빵 누구야? 나와! 이 반의 대빵. 만약에 전세용이 대빵이야. 이 반의 대빵은 전세용이 대빵이기 때문에 전세용 반.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2차식이라는 대빵이 2차예요. 2차 항이 대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놈이 2차 항이에요. 요것 때문에 1차 항, 빵차 항. 그러면 상수항이라고 해요. 빵차 항이라 하지 않고, 요거 차수가 얘가 제일 높죠? 얘가 대빵이야. 그래서 얘가 대빵이 2차가 대빵이라서 2차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3차식도 있어요? 있죠. 3차가 대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의 세제곱 요 놈이 3차란 말이야.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 2차 항이 있지만 요 놈이 가장 차수가 높죠. 얘가 대빵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요, 얘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바로 3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공부할 게 2차 항까지 있을 거예요. 3차 항이 있어도 별건 없어요. 뭐 3차 항끼리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은 이것 때문에 가장 높은 게 2차이니까 2차식. 그래서 2차식, 2자식, 발음 잘해야 돼. 2차식, 그러면은, 여기 높은 것이, 가장 높은 게 2차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동류항이라는 게 뭐냐? 항은 뭐였었지? 항은 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덩어리, 금덩어리, 눈덩어리, 똥덩어리. 오케이? 류는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 동은요, 동급, 같은 종류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덩어리, 눈덩어리는 눈덩어리끼리,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끼리, 똥덩어리는 똥덩어리끼리, 그런 같은 종류의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동류항은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동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벳 문자가 똑같아요. A는 A끼리. 근데 A끼리만 갖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수 부분이 있죠. 차수 결정하는 지수 부분이 같아야 같은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종류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A제곱 나왔어? 그러면은 만약에 3A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다. 왜 아니에요? 알파벳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2차죠. 근데 얘는 안 써있으면 1차예요. 그러면 차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얘네들이 서로 이거와 이거는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5x 이렇게 했는데 이거하고 만약에 3x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와 얘는 동류항이 아니다. 동류항이 아니다. 얘는 동류항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동류항이려면 두 가지 무엇이 같아야 된다? 문자랑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동류항 뭐 어쩌라고? 그래야만이 동류항이어야만이 얘네들끼리 바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 동류항이면 덧셈과 뺄셈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돈 5억은 3억, 억은 억끼리가 서로 동류항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거예요. 더하면 8억, 빼면 2억. 오케이? 그럼 곱셈은요, 5억에다가 곱하기 2 한다고 해봐. 그럼 5억이, 얘는 그냥 2잖아. 억이 안 붙어있지. 근데 얘는 곱셈이 가능해. 그러면 10억 되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은요, 동류항이 아니어도 돼.
하지만 덧셈, 뺄셈은 언제 가능하냐? 동류항이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그 부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동류항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복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 덩어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만약에 돈을 받으면 얘가 2억 더하기 5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뺀다라는 얘기는 2억도 빼고 5천만 원도 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부호들이 싹 다 체인지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놈이 뭐죠? 마이너스라고 읽어있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라는 발음은요, 바이러스. 어때? 발음 똑같지? 비슷하죠? 마이너스, 바이러스. 비슷해요. 영어 스펠링도 그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이러스. 비슷하잖아요. 그쵸?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얘가 바이러스 안에 침투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다 감염되잖아. 싹 바꿔치기 해버린다고. 그러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꿔버려요. 여기 안 보이지만 플러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놈이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요 안에 있는 게 들어가면서 바꿔버린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 안에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가로 안에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y 이렇게 했다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바이러스가 요 안에 침투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얘네들 어떻게 된다고? 다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기 때문에 분배 법칙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얘도 플러스 이렇게 2y로 체인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마마는 뿔뿔 고쳤던 거 기억나죠? 그거예요. 그쪽이야. 그쪽. 네, 마풀은 풀마. 네, 그쪽입니다. 네, 그걸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는 바이러스라 생각을 하시고 안에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모조리 모든 것들의 덩어리들의 부호들이 싹 다 체인지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연결시켜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굿바이.